앉아보세요. 자, 이생규 장전입니다. 이생규 장전. 앉으세요. 이생규 장전은 이생이 담장하늘 엿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 갑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앉아, 이씨! 자, 송도에 국학에 다니는 이서생은 공부하러 가던 도중에 우연히 담 너머를 엿보다가 시를 읊는 최여인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담 너머는요, 개인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이에요. 둘이 얼레리 꼴레리 됩니다. 최여인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이서생은 그녀에게 시를 써서 담 너머로 보내고 이후 최여인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라는 편지를 받아요. 최여인 성격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내려보낸다고 순순히 갑니다. 이서생은 소극적인 남자상이에요. 근데 최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최여인은 상신 끝에 그만 들어 누워요. 들어 눕습니다. 이를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서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려고 하지만 이서생의 아버지는 이서생의 학업과 문벌의 차이를 들어서 거절한다. 여러분, 신분 차이가 아니라요, 둘 다 양반 가족인데요, 누가 더 높냐면 최여인이 더 높아요. 대반전이죠. 자기들이 미친다고 생각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저걸 해야 돼, 과거 급제를 해야만 하니까 공부시켜야 돼서 안 된다고 처음에 거절해요. 그러나 최여인의 부모의 설득으로 이서생의 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고 이서생과 최여인은 혼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럼 둘이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러나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양가의 부모는 물론 최여인도 죽게 되고 간신히 이서생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서생만 혼자 도망갑니다. 혼자 도망가요. 그래서 부모도 죽고 양가 부모도 다 죽고 최여인도 죽어요. 최여인이 이제 귀신이 돼서 나타납니다. 가볼게요. 절정으로 가봅니다. 한편 이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물이 홍건적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자, 아내의 집 묘사합니다.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폐허가 됐어요. 그 참담한 심정을 반영하죠. 누가 없어. 아내가 없는데 막 쥐만 드글드글해. 참담한 심정.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에 와이프랑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일장춘몽이었다. 한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신비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귀신 나올 거예요. 낭하,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 또각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부터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어머나,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비현실적. 이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알아요.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너무 반가운 거야. 죽었지만 너무 반가워. 죽어서 나타난 것도 너무 반가운 겁니다. 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해서 재결합했어요. 오른쪽 가보면요, 좌절한 사랑을 비현실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그 작가 김시습의 현실에 투영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나오겠어? 네, 5번째 줄로 갑니다. 부인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얘기했다. 자, 요약지시 갈 겁니다. 저는 본래 양반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와 글씨를 예법으로 배웠으므로 아녀자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난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고 저는 스스로 난군께 몸을 바쳤으며
그렇게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난 후 평생의 부부가 되자는 약속을 맺었고 휘장 커튼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세 돌아가는 분위기 홍건적인 난 때문에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 살려고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서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구렁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홍건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인을 겁탈하려고 해요. 겁탈하려고. 그래서 자결합니다. 홍건적의 손에 죽어요. 그래서 끝내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 겁탈당하진 않았어. 유교적인 인식이죠.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진실로 천성이 운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궁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 비유죠 되고 말았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영혼이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는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볍기 때문에 쇠잔한 몸뚱이로 치욕을 면한 것, 겁탈당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 맺혀 있을 뿐입니다. 서러움이죠. 원통함.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죽은 후의 모습 구체적 묘사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졌대.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슬픔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너무 즐거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슬픈가 봐.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불어와서 비유적 표현이죠. 제 환신이 이승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난군과 저와는 3세 여러분 전생, 현생, 내생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불교 3세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마음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이게 찾아온 목적이죠.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서생이 기쁘고 또 고마워서. 일부러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필기되어 있는 건 안 읽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하고는 서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놨다. 이윽고 이야기가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재산을 조금도 잃지 않고 산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에 있어? 하는 수 없이 그냥 버려뒀습니다.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은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서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이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예절을 마쳤다. 그러면 부모의 시신을 수습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유교적 가치관이죠. 네. 그 후 이서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시하는 인물이에요. 벼슬 중요하지 않아. 내 와이프만 있으면 돼.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랑 같던 노복들도 모두 돌아왔다. 이서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길 흉사, 좋고 나쁜 일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어. 관심 없었어. 늘 아내와 함께 시나 지어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세월을 보냈다. 굉장히 풍부한 감성의 남주인공입니다. 네,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3번이나 가약을 맺었어. 어떻게 3번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죠? 담장안을 엮었을 때. 두 번째는 뭐죠? 혼인. 마지막으로 3번째 그 귀신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세상 일이 때때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부부간 인연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래. 갑자기 최여인이 가야 한대.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도교입니다. 도교. 하느님. 저와 난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서 잠시 난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 아, 잠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전생에 죄가 없어서. 맞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해서 저승에 있는 존재가 이승의 사람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돼. 저 왼쪽으로 갈게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입니다. 관계가 아니고 왜 이렇게 썼을까? 경계가 분명히 떠나야 함을 설명했어요. 글씨체 엄청 귀엽네요. 네. 하더니 내 글씨 제하면에 하더니 12에게 명령, 아니 그 몇 년 전에 더 귀여웠네. 하더니 12에게 명령해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로춘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노래 동그라미 이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자,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 당하니 원앙 금슬 좋은 부부 상징하잖아요. 이서생과 최여인을 비유합니다. 짝을 잃게 됐어. 요약제시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겠어. 서리법. 피투성이 그 영혼은 하소연할 것도 없네. 억울. 슬프다. 감정 직접 대시.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어. 무산선녀 다시 만나러 올 수 없음이란 뜻입니다. 거기 박스에 밑줄 데만 보면 돼요. 다시 만나러 올 수 없음. 다시 만나러 올 수 없고, 깨진 거울 이미 헤어진 상태가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지금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운명,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겠다는 거죠.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이런 시를 짓습니다. 왼쪽으로 가볼게요. 노래를 삽입한 효과,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요. 자신이 겪은 일의 억울함, 그리고 처지를 비유하는 표현, 고사인요, 이전 사건 요약 제시, 홍건적의 난, 앞으로 일어날 일 암시, 영원한 이별. 그래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줍니다. 여러분, 비극적 사랑도 낭만이에요.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나도 같이 따라 죽고 싶어.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죠, 이생에게. 어찌 심심하게 홀로 남은 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감사함이죠.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유교. 이런 일은 모두 부인이 실천한 것이오. 내가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만 살아남은 것. 부인의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만류를 해보죠. 만류. 여인은 대답했다. 난군의 수명이 아직 남았지만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려있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그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미치실 거야?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난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까지요. 이게 이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서생을 위해서.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소원이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난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적을 감췄다. 전기적 사건이죠.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걷어서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다. 그 후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서너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비극적 결말입니다. 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지조와 절개, 의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 당대인들의 반응을 넣어놨네요. 맞아요? 당대인들의 반응. 서술제의 개입은 아닙니다. 이 부분. 그냥 당대인들의 반응을 삽입해놨다. 소설 속에. 제목으로 갑니다. 네, 한문소설이고요. 전기소설입니다. 갈래 전기소설에 밑줄칠게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뤘지만 전기소설의 특징은 결말이 비극적이에요. 비극적 결말.
성격은 그래서 전기적, 낭만적, 비극적.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죠. 현실의 제도, 유교적 제도, 전쟁, 그리고 죽음이라는 운명과 대결합니다. 죽은 여인과의 사랑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기적 특성, 시를 삽입해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행적 구성이고요. 유교, 불교, 선, 도교입니다.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의 혼재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작자미 이상의 호언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죠?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시조내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조내 편. 오, 오늘은 속도가 빨라요. 토요일보다 좀 더 빠릅니다. 토요일은 이 시조내 편까지밖에 못했어요. 더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야,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임경업 좀 졸라 길어. 산돼지 개 길고. 태평천하,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오늘 최대한 많이 해야 돼. 시조내 편. 성산문의 산돼지. 뭐라고? 산돼지 했지? 원봉이. 네. 내 진주 같은 옥순이? 누구지? 원봉이 동생이 누구지? 영순이, 최영순. 맞죠? 자, 시조내 편 갑니다. 조용히 하세요. 성산문의 시, 성산문 외의 시조입니다. 가로 갑니다. 평시조네요. 여러분 이거 노렸죠? 수양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수이양산, 중국의 수이양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 수양대군, 즉 세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성산문이 어떤 사람이니까? 사육신이죠. 사육신이 뭐한 사람이죠? 세조가 누구를? 단종을 몰아냈을 때 그것에 반대해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성산문. 그러니까 수양대군을 비판할 건데 수양산이라고 지칭해서 그걸 좀 피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중의적 쓸게요. 중의적. 수양산 중의적. 중의적 표현. 이미 써져 있네요. 수양산 중의적 표현. 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가 누구죠? 백이와 숙제. 요렇게입니다. 백숙이 아니라요. 백이와 숙제. 여러분,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은 어떤 걸 상징하죠? 지조절개를 상징합니다. 지조절개를 상징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존재예요. 칭송받는. 근데 화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백이와 숙제를 한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탓한다, 비난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비난한다, 비판한다, 비판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들어있는 거죠. 백이와 숙제는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 칭송하는 존재라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 화자가 생각하기에 백이와 숙제는 욕먹어야 돼. 왜 욕먹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백이와 숙제가 어떤 사람들이었어? 어디의 충신이었죠? 은나라, 중국 은나라 충신이었어요. 근데 은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주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백이와 숙제가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캐먹으면서 살면서 더 이상 벼슬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거요. 근데 그냥 차라리 굶주려 죽지. 채미가 뭐예요? 나물 캐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요. 나물 캐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캐먹으면서 연명했다는 걸 비난하는 거죠. 맞아요? 나물 캐먹으며 연명한 것 비난. 그러면 화자는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나는 뭐가 되겠다. 무슨 신이 되겠다? 그치, 신 중에 신, 사육신이 되겠다. 맞아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의 지조와 절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화자와 백이숙제를 지조와 절개를 비교하고 누가 더 우월하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 그럼 나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됐어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 써있어요. 백이숙제의 태도와 시적화제. 볼수록 글씨가 귀엽네요. 백이숙제의 태도보다 시적화제의 태도가 더 좋다. 그래서 주관적 비교고요.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행. 비록 세 글자 고정됐네요. 비록 푸셋 거신들, 푸성기,
푸세의 것인들 소박한 나물이라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소박한 나물이라도 고사리라도 푸세의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백일숙제에 이입해서 본다면 푸세의 것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누구 땅은 누구 땅이겠어? 주나라 땅이겠죠. 주나라 땅. 그 누구 땅에서 났냐? 그 주나라 땅에서 난 걸 왜 처먹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성산문 본인에게 갖다가 쓰면요. 푸세의 것은 세조가 주는 녹봉, 월급도 됩니다. 세조가 주는 녹봉, 월급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 땅에 났냐? 자기 입장으로 간다면 수양대군이 득세한 현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서리법이고요. 마지막. 네, 서리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나는 차라리 죽지.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겠어. 요거를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 네, 제목 위로 갑니다. 평시조고요. 사음보로 끊어 읽으시면 돼요. 수양산 끊고 바라보며 끊고 이제를 끊고 하나노라 끊고 성격은 절개와 의리. 풍자의 동그라미 칠게요. 풍자. 돌려가기 하고 있죠, 여러분? 네.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백이숙제 이야기하면서. 네, 돌려가기 풍자죠, 비판적. 주제는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개와 지조. 여러분 그래서 그 절개와 지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상이죠. 다만 그 절개와 지조라는 측면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조와 절개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특징 갑니다. 중의법, 설의법, 은유, 비판은 은유죠. 백이숙제 고사 인용. 자, 내가 시조 4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계량의 시조입니다. 기녀시조예요. 기녀시조. 마찬가지로 평시조고요. 이화우 무슨 비? 무슨 비? 봄비? 이화가 뭐야? 뱃꽃비죠. 뱃꽃비. 뱃꽃은 봄에 피니까 봄비네요. 네. 네, 이화우 그러면 무슨 계절어? 봄 계절입니다. 봄 계절어. 그러면 무슨 이미지? 하강 쪽 이미지. 자, 이화우가 흩뿌릴 때, 봄비가 배꽃이 떨어지는 그 봄비가 흩뿌릴 때 울며 잡고 구체적 동작 이별한 님 과거죠. 그럼 언제 이별했대? 과거래. 과거. 추풍낙엽 계절이 뭐야? 가을이죠. 가을이 됐어. 저도 날, 걔도 날 생각할까? 요거 서리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야? 걔가 날 생각할까라는 건 나는 걔를 생각하는데 걔가 나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니야? 그지? 의구심입니다. 의구심. 궁금해. 의구심. 추풍낙엽 역시 여러분 하강적 이미지죠? 네, 낙엽도 떨어지니까 하강적 이미지. 그러면 언제 헤어졌는데? 봄에 헤어졌는데 언제까지 안 왔어? 가을까지 안 왔어. 그럼 시간적으로 좀 걸렸네요. 초장과 중장 보면 시간적 거리감, 계절의 변화. 네. 근데 내 마음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 그래서 마지막 행 천리만큼 떨어진 거리란 뜻이에요. 천리만큼 떨어진 거리. 그래서 이 천리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너와 나 사이의 물리적 거리,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마음 간의 거리, 심리적 거리. 나는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 마음적 거리, 심적 거리. 외로운 꿈만. 자, 누가 외로워? 내가 외로운 거죠? 화자의 그리운 마음. 네. 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네, 이 영탄적 됩니다. 하는구나. 하노메라. 네.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천리라는 공간적 거리감이랑 그 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적 거리감을 합쳐서 화자의 슬픔을 심화해주고 있다는 거 거기 써있죠. 시간적 거리감과 공간적 거리감을 합쳐서 그리움의 심화. 네. 독백적 어조 혼잣말 하고 있고요. 계절적 배경으로부터 유발된 화자의 정서를 특정 자연물을 통해서 심화하고 있어요. 추풍낙엽, 뭐 이런 이화우 이런 거를 통해서 심화하고 있다. 이것도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핵심 정리로 가볼게요. 평시조 사음보로 끊어 읽으면 돼요. 감상적이고 애상, 슬퍼요. 주제는 임을 그리는 마음. 특징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 이별의 상황 효과적으로.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 사용. 체크. 자, 만흥입니다. 만흥. 흥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흥이 많다. 어디에서 흥이 많아?
자연에서 흥이 많다 이런 뜻이죠. 윤선도의 시조입니다. 연시조고요. 연시조입니다. 1수로 가볼게요. 산수 자연의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야, 이 작품 우리 작년 수특에 있었어요. 작년 1학년. 네, 중3도 아니고 1학년. 자, 어쨌든 갑니다. 산수간 자연의 바위 아래 띠집 초가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초가집 소박한 집이겠죠. 안빈낙도. 자연 속에 소박한 집을 짓노라고 내가 말하니까 그 사정을 모르는 남들, 궁금하지 않은 남들, 어디에 사는 사람들,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비웃는다 해. 비웃어. 비웃지만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을 비웃어. 어리석고 하얌 시골 사는 늙은이. 어리석은 시골 사는 늙은이. 겸손의 표현이겠죠? 나는 어리석어 시골 사는 늙은이야. 뜻에는 이 띠집을 짓고 사는 게 나의 분수 운명인가 한다. 그래서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나의 분수 운명인가 한다. 남들은 비웃지만 나는 운명인가 해. 난 괜찮아. 만족해. 이런 뜻이에요. 다음 수로 가볼게요. 보리밥 풋나물. 구체적 일상이네요. 구체적 행위. 네, 자연에서의 구체적 일상. 보리밥 풋나물을 먹은 뒤에,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다. 네. 그 남은 여남은 그 밖에 다른 일이란 뜻이고요. 자연에서의 삶 이외의 다른 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속세에서의 일입니다. 속세의 일. 자연 이외의 일, 속세의 일. 속세의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어? 부러워할 줄이 없다. 부럽지 않다. 미련 없다. 네. 실전 마지막 두 작품 묶어서 같이 보세요. 네. 우리 실전 마지막 두 작품 했었죠? 누군가는 마지막 면으로 가봅시다. 누군가는 30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낫다고 했어. 어떤 삶이? 자연에서의 삶이. 그치? 누군가는 자연에서의 삶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낫다고 했어. 그럼 누군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에요. 긍정.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만승, 황제의 삶입니다. 황제의 삶과 비교해도 이만하겠어? 뭐가 더 좋다? 자연이 더 좋다는 거죠. 황제의 삶보다 자연이 더 좋다. 서리법. 이제로 헤아려 보니, 이제로 생각해 보니 소부허유, 귀 닦은 걔네들이 그냥 야갔어. 똑똑해 이런 뜻이요. 야갔다. 부정이 아니라 똑똑하다. 야갔구나. 아마도 임천 한흥 자연 속에서 한가한 즐거움은 비교할 곳이 없다. 최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은 비교할 곳이 없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사음부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요거 주제 먼저 보고 갈게요. 그 밑에 하단에 핵심 정리 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시조고요. 자연 친화적, 탈속적이죠. 속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족,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서리법, 만족감, 무라일체, 자연 친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내고자로 가겠습니다. 창내고자는 사설시조죠. 사설시조입니다. 얘만 사설시조예요. 나머지는 다 평시조 형식, 사음보의 형식을 따르는 시조입니다. 네. 어디가 길어요? 중장이 길어요. 창내고자, 19반복. 이내 가슴에 AABA.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AABA.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화자의 소망이죠. 근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견디기 힘드니까 창문 내고 싶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죠. 자, 어떤 창문을 내고 싶은지 보자. 고모장지, 셰샬장지. 고모장지, 셰샬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 저기, 수돌 저기, 배목 걸쇠. 장도리로 뚱닥바가입니다. 크나큰 장도리까지 다 문의 구성 요소로 봅시다. 문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열거법.
여러분이 사설시조는 언제나 해악성을 유발하잖아요.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어디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냐면 길게 쓰는 부분. 장황함에서 웃음을 유발해요. 장황함. 장황함에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네. 장돌이가 뭐예요? 장돌이. 아빠가 저기 가서 공부하면서 장돌이 좀 꺼내와. 장돌이 하나 꺼내와. 여러분 장돌이 몰라요? 세대차, 어휘차, 망치예요. 장돌이, 망치. 장돌이로 패고 싶네요, 여러분. 뚱땅. 여러분 뚱땅은요, 뚱땅 음성 상징어죠? 뚝딱 박아서 이내 가슴에 착내고자 해서 과장적으로 쓰고 있어요. 과장적 됩니다. 과장적. 그러면 이렇게 과장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뭐냐? 서민적 수다스러움, 고통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삶의 고통을 완화하고 싶어한다. 낙천성이죠. 완화죠. 완화야? 완화? 아니 이거는 그게 날라간 거야. 완화야. 완화가 아니야. 완화. 알면 넘어가! 네. 여러분 쓰다 보면 새 글씨가. 자,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 이유. 여닫아 볼까?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여닫아 볼까 한다. 해소 방법, 창을 내려는 까닭입니다. 그러면 화자의 심정은 답답한데요. 그와 대조되는 행위. 어떻게? 문을 만드는 행위. 맞아요? 그래서 심리적 대리만족감을 느낍니다. 됐어요. 자, 하단에 사설시조 가봅니다. 해학적이고 의지적이에요. 뭔가 극복하고 싶어 하니까 창문을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제는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있죠.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성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뭘 너무 미쳤나봐. 어디냐면 212쪽 창공. 벽공이죠. 벽공. 야, 창공이나 벽공이나. 자, 212쪽 벽공 갑니다. 얘는 현대시조입니다. 현대시조의 특징이 있어요. 현대시조, 여러분 고시조는 제목이 없거든?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어. 그래서 창내고자. 그 시조의 이름 뭐라고 해? 창내고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성산문 시조 뭐라고 해요? 수양산 바라보니라고 해요. 그 앞부분을 제목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다시 가요. 고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현대시조는 짧아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여러분 이 작품 제목이 벽공인데요. 맑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맑은 하늘. 그러면 맑은 하늘에 대한 묘사네요. 손톱으로 툭 의성어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직유법. 그럼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가을 하늘을 유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이미지 사용하고 있어요. 212쪽이라고 말했어요. 교과서 페이지로 212쪽. 어디 보고 계신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안 봐요? 네. 자, 요게 초장인데요. 그러면 초장의 형식이 좀 특이하네요. 원래 초장은 어떻게 해요? 몇 음보? 4음보를 이렇게 놓잖아. 맞아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놓고 끝내잖아요. 이게 평시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놨어요? 요 한 줄을 요렇게 놨죠. 맞아요? 그러면 행구성이 특이합니다. 행구성.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구별 배행 시조라고 불러요. 구별,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다름. 거기 써 있어. 배열이 달라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원래는 초장, 중장, 종장은 연구분 하지 않죠? 그냥 쓰는데 얘는 또 연구분, 이연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요렇게. 형식적 특이성이죠. 가봅니다. 여기 초장. 이연으로 가볼게요. 새파랗게 고인물이, 새파랗게 색채 이미지, 고인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 저렇게 청정무구,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는 것을 하늘에는 들이우고 있건만. 만에 동그라미 칩시다. 그럼 뭐가 생략돼서 문장 생략되어 있죠? 어디는 더럽다는 거야? 이 세상은 더럽다는 거죠? 요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운을 남기는 말, 인간사는 깨끗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비판의 의도를 담은 단어 자체는 없죠.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걸 여운, 숨겨놨습니다. 네, 고시조와의 차이점 내려가 볼게요. 고시조는 두구가 하나의 장. 여러분 두구가 이거예요. 요게 1구. 여러분 그 시조 3장 몇 구죠? 6구죠. 오케이. 요게 1구, 요게 2구, 3구, 4구, 5구, 6구입니다. 그래서 1구, 2구가 한 장이라고. 초장.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시조는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루어 총 3개의 장, 초장, 중장, 종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한 구가 하나의 행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구별, 배행, 시조라고 불려요. 고시조는 연시조를 제외하고는 제목이 없지만 이 작품에는 제목이 있다. 자, 고시조에서 계승한 점,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고정했어요, 여기서? 1년, 2년, 3년 중에? 어디? 종장의 첫 음보. 1년, 2년, 3년 중에 어디를 고정하면 되겠어? 3년에 어디? 여기죠. 종장의 시작은 3음보여야 되니까. 세 글자여야 되니까. 3음절이어야 되니까. 여기를 저렇게입니다. 저렇게. 세 글자 고정. 그리고 네 글자 또는 세 글자가 반복이 된다. 이렇게. 손톱으로 몇 글자? 툭 튀기면 네 글자. 쨍하고 몇 글자? 금이 갈 땐 네 글자. 이렇게. 네 글자나 세 글자가 반복된다. 3, 4조, 4, 4조. 자, 핵심 정리로 갑니다. 현대시조고요. 주제는 가을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대한 예찬,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인간사와 대조해서 여운을 주고 있다. 초장, 중장, 종장을 연으로 나누어 쓰는 구별, 배행, 시조다. 청각, 시각, 촉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까지 보겠습니다. 과제 검사할게요. 끝내세요. 야, 그럼 우리 임경업전, 산돼지, 태평천하 이렇게 세 작품 하고 그리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만 보면 되는 거 맞나? 뭐? 뭐라고? 잠깐만. 임경업전. 쉽스시. 아이씨. 산돼지. 태평천하. 뭐? 무슨 시? 광야는 뭐. 그거는 짧으니까. 다음 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름 부를게요. 강지민. 네, 봤어요. 아까 봤어요. 공서윤. 네. 김규빈. 김나연 봤어요. 김민선. 네. 김예지. 예지 봤는데? 김지윤 봤고요. 김지연 봤어요. 도영님 봤고요. 문지윤, 박규현 봤어요. 박준서. 왜 이렇게 자 오늘? 박진송 봤어요. 유영주, 이지안. 네. 이지유 안 왔어요? 이지유 왔어요. 7시 왔어? 네. 이진. 이채은 봤고요. 임다은 봤어요. 임도연. 네. 임지호도 봤는데 장선아 봤어요. 정서운. 의준이 봤고요. 정혜윤. 조예린 봤어요. 최민서. 네. 최하율 봤고요. 한서연님. 한승주 봤어요. 홍서영 봤어요. 한서연. 네. 네, 과제 꺼내세요. 과제. 이채은은 이것만 검사 받으면 돼요? 아니요, 3차 안 했어요. 이채은님. 네. 자는 척하지 마. 정우진 자는 척하지 마. 야, 정우진 1, 2, 3, 4, 5, 6 잠깐 다 밀림. 제가 다음 주에
확실히 다 검사 받았어? 왜? 1부터 5까지 다 없대요. 써줬어요. 그냥 본인이 버린 거야. 야, 그럼 PDF로라도 다운받아 풀어야지. 네가 뭘 했다고 거짓말 치면 홍서야. 진짜 언니 저를 왜 이렇게. 야, 너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냐? 조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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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지현. 응흥흥. 최민서. 산은 언제 해? 뭐라고 영원히 안 한다고? 최민서 X. 진행 상황 영상 다 들었어요. 그리고 1차는 평가 문제집을 풀었고요. 그래서 안 풀었고 평가 문제를 풀어서 그리고 2차, 3차, 4차 이번 주 했고요. 다음 주에 5차, 6차, 7차까지 해야 돼요. 이지우. 아니, 네, 클리닉 시간 동일해요. 여러분, 이민서. 장선아, 너 숙제 맨날 하네. 너 성적 신이 심판하러 온다 했어, 안 했어? 지우야, 이거 몇차랑 몇차 하고? 몇? 2, 3차? 박규현 오지도 않고 과제도 안 해오고 김민선 과제도 안 해오고 1, 2, 3 뭐야 벌써 6차까지 안 했어? 박규현 내가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아? 다 잡아서 족칠 거야. 박규현 1, 2, 3, 4, 5, 6 엄마가 아시면 너무 속상하시겠다. 너 그거 너네 혹시 스팸 메일로 차단했어? 엄마 모르셔? 혜진이 뭐요? 주세요. 뭐요? 네? 채점은요? 답안지 여기 수축 그게 있겠죠 그러면. 네. 채진아 찢어버린다 너. 이게 뭐야?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네. 승주야 하나 더 줘야지. 5차. 아 이게 5차야? 미친놈아. 너는 야 네가 무슨 자유겠지. 너는 자율이 아니라. 예원이 휴지 줘. 뭐? 6차 시만 못한 게 아닐 텐데? 아니야 이효주 너 3차 5차 검사 안 받았어. 맨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김지연 5차 6차 일단 X. 세연이 지연아 몇 차 풀었어? 5차 다 푼 것도 아니네. 그거 우린 다 채점까지 안 하면 다 안 푼 거야. 민서 어디까지 했어? 내가 어떻게 알아 1, 2, 3, 4를 했는지.
네가 무슨 클리닝 온다고 이 뻥땡아. 있어요. 다음 주 동일해요. 자, 4차네요. 왜 4차일까요, 공서연님? 공서연 어딨어? 남자친구 집에서 가세요. 2차, 5차도 했어요? 6차는요? 너 진대를 빨리 끝내도록 해.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사과 있잖아요. 그거 역경으로 봐야 돼. 뭐라고 뭘? 그 바다로 가는 거 있잖아요. 경사진 그거. 어. 거기서 자가 아니. 있다는 게 역경으로 봐야 돼. 아니, 그렇게까지 안 맞을 것 같아. 문지유. 저 5주차 못했어요. 넌 뭐 그것만 못, 못한 거. 이따 남아서 주자. 홍서영, 과제. 과제. 맞. 백진우, 백진우, 백진우. 오케이. 와.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질문할 사람만 남으시고 임도현 남으시고 김예지 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예지 씨 어디까지 뭘 하셨는지 말해보세요. 뭐 네 걸 네가 보면은 뭐 좋아? 김예지 요즘 뭐 하면서 살고 있어? 남자친구 생겼어? 뭐라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망했네. 김도현. 선생님. 어? 남친이랑 헤어졌어요. 잘했어. 너무 슬퍼요. 축하해. 또 딴 놈 만나면 되지? 임도현 무슨 공부 어떻게 했는데 말을 해봐. 나를 설득시켜봐.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뭘 하고 있냐고. 일단 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하고 영상을 왜 다시 봐야 돼? 도현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니까. 준서도 검사.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는 건 복습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우리 예지는 저는 실제 문제를 풀고 답지를 정리해놨어요. 봐봐. 특특 문제 푼 거 봐봐.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박준서. 준서 수고했어. 패드에다 쓰고 다시 옮겨서 안녕. 뭐야 근데 현대 씨가 왜 여기가 뭐지? 여기는 뭐야? 이게 뭐지? 안녕. 그래. 박규현 죽여버린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봐? 어머 이건 뭐야? 이거 왜 풀다 만 거 아니구나. 다 풀었으면 이제 그 문제집 풀어. 자, 기다려봐.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이거 패드에 있어요. 확실해? 이제 문제 풀어. 디제 맞기 전에. 뭐? 여기서 나는 앉을게. 넌 서. 네. 여기서 뭐지? 여기 길에 자갈이 빛났다. 여기 긍정으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갈이? 아니 이렇게까지 안 나와. 이렇게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요? 네. 네. 여기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3번이었는데 이게 약간 뭔 소리인지 잘 기억이 뭔데? 모르겠는데 번져야 살지고 니은이 번져야 사는 거지. 잉? 삶이 풍요로워지는 조건이야? 그게 아니라 뭐다? 번져야 살 수 있다는 거잖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꽃이 번져야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반드시 번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